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SNS에는 화려한 성공만 가득하고 책에는 멋진 이야기만 담겨 있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성공의 일부로 여긴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성공은 실패에서 실패로 이동하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증명하는 진리다. 처칠은 학교에서 낙제생이었다.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갔지만 실패했고 정치에 입문했지만 수없이 낙선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갈리폴리 전투의 실패로 정치 생명이 끝날 뻔했다. 40대에는 정계에서 완전히 밀려나 10년 넘게 광야의 시간을 보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65세의 영국 총리가 되어 히틀러와 맞서 싸웠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실패하면 포기한다. 세 번째 실패가 오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그는 수십 번 실패했지만 매번 다시 일어났다. 열정을 잃지 않았다. 왜일까? 그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패를 과정으로 봤다. 성공으로 가는 필수 경로로 여겼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실패한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사업에서 망하고 사랑에서 버림받는다. 취업에 실패하고 승진에서 밀리고 투자에서 손해를 본다. 이런 실패들이 쌓이면 자신감이 무너진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노력해도 소용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운다. 하지만 처칠은 말한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포기하는 것이 치명적이다. 오늘 이야기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다. 실패 후에 다시 일어서는 방법, 열정을 잃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비결, 그리고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만드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처칠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울 것이다. 실패가 많다는 것은 도전이 많다는 뜻이고, 도전이 많다는 것은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이다. 일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처칠의 어린 시절은 실패로 가득했다. 명문 해로우 스쿨에 입학했지만 성적은 최하위였다. 라틴어, 그리스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낙제했다. 선생님들은 그를 문제아로 취급했다. 아버지는 실망했고 어머니는 무관심했다. 귀족 집안의 자식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완전한 실패자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릴 때의 실패가 평생을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공부를 못하면 인생도 실패할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그는 학교 성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 영어 작문에서 재능을 발견했다. 역사와 군사학에 흥미를 느꼈다. 성적표는 형편없었지만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군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사관학교 시험을 봤다. 첫 번째 시험 불합격. 두 번째 시험 불합격. 세 번째 시험에서야 겨우 합격했다. 그것도 최하위 성적으로 가까스로 들어갔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기병대밖에 못 간다. 보병은 너무 어렵다. 이 말은 아들에 대한 실망이었다. 하지만 처칠은 굴하지 않았다. 기병대에 들어가 최선을 다했다. 군인으로서의 경력도 순탄하지 않았다. 인도, 수단, 남아프리카로 파견되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웠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보어 전쟁에서는 포로로 잡혔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탈출에 성공했다. 이 사건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다. 실패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낸 것이다. 사람들은 처칠을 천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천재가 아니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좌절한 평범한 사람이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열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패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처칠은 26세에 정치에 입문했다. 보수당 후보로 선거에 나섰지만 낙선했다. 첫 번째 정치적 실패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음 해에 다시 도전해 당선되었다. 의회에 입성했지만 당내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그의 연설은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치적 입지도 약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다. 몇 년 후 그는 보수당을 떠나 자유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이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였다. 보수당원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겼다. 자유당원들은 그를 의심했다. 양쪽 모두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따랐다. 보수당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고 옳은 길을 선택했다. 이런 선택은 대가를 치렀다. 정치적 고립을 경험했다. 선거에서 다시 낙선했다. 몇 년간 의회 밖에서 지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글을 쓰고 연설을 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실패는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다. 처칠은 40대 초반에 해군 장관이 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그는 대담한 작전을 구상했다. 갈리폴리 상륙작전이었다. 터키를 공격해 러시아를 지원하고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대실패로 끝났다. 수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다. 영국 전체가 분노했다. 처칠은 모든 책임을 졌다. 해군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언론은 그를 무능한 정치가라고 비난했다. 동료들은 그를 외면했다. 45세의 나이에 정치 생명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포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그는 자원에서 전선으로 갔다. 프랑스 참호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다. 정치가 안 되면 군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 이 시기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절이었다. 명예도 권력도 모두 잃었다. 가족들은 걱정했고 친구들은 동정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전선에서 리더십을 배웠다. 병사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경험했다. 이런 경험들이 훗날 그를 위대한 전쟁 지도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부 열정이 꺼지지 않는 비결. 처칠은 50대의 대부분을 정계 밖에서 보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초반, 그는 야당의 평범한 의원에 불과했다. 정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지 못했다. 언론은 그를 과거의 인물로 취급했다.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다. 경고는 묵살되었다. 이 시기를 처칠은 광야의 세월이라고 불렀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글을 쓰고 책을 출간했다. 역사책, 전기, 수필집을 썼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정치가 안 될 때 작가로 성공했다. 한 분야에서의 실패를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으로 만들었다. 처칠은 그림도 그렸다. 40대 중반에 처음 붓을 잡았다. 정치적 좌절로 우울증에 시달릴 때 그림이 그를 구원했다. 색을 칠하고 풍경을 그리는 동안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 전문가 수준은 아니었지만 수백 점의 작품을 남겼다. 실패한 정치가였지만 화가로서는 행복했다. 열정을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는 연설도 계속했다. 아무도 듣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자신이 믿는 것을 말했다. 독일의 재무장을 경고했다.
히틀러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고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전쟁광이라고 비난했다. 시대착오적인 인물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열정을 잃지 않는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는 목적을 잃지 않았다. 정치적 권력이 목적이 아니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신의 신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권력은 수단일 뿐이었다. 수단을 잃어도 목적은 남았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다. 둘째, 그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졌다. 정치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건축, 정원 가꾸기 등 여러 활동을 즐겼다. 한 분야에서 실패해도 다른 분야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인생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았다.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았다. 하나가 깨져도 다른 것들이 남았다. 셋째,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50대, 60대에도 새로운 것을 공부했다. 역사를 연구하고 군사학을 탐구했다. 과거의 전쟁을 분석하고 미래의 전쟁을 예측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았다. 계속 성장했다. 이런 자세가 그를 젊게 만들었다. 넷째, 그는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담을 했다. 자신을 비웃을 줄 알았다. 유머는 절망을 이기는 무기였다. 웃을 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그는 이것을 알았다. 실패를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때로는 가볍게 넘길 줄도 알았다. 다섯째,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아침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잤다. 저녁에는 다시 일하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외부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자신의 일상은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이 중요했다. 여섯째, 그는 가족의 지지를 받았다. 아내 클레멘타인은 그의 든든한 지원자였다. 실패할 때마다 격려했다. 우울증에 빠질 때마다 일으켜 세웠다. 자녀들도 아버지를 믿었다. 가족의 사랑이 그에게 힘이 되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가족만큼은 곁에 있었다. 일곱째, 그는 역사를 공부했다. 과거의 위인들도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링컨은 수없이 낙선했고 나폴레옹도 유배를 당했다. 실패는 위인들에게도 찾아왔다. 처칠은 이것을 위안으로 삼았다. 자신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다. 실패는 성공의 필수 과정이었다. 여덟째, 그는 건강을 챙겼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을 유지했다. 규칙적으로 산책하고 충분히 잠을 잤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위스키를 즐겼다. 담배를 피우고 시가를 입에 물었다. 건강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에너지를 유지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했다. 아홉째, 그는 실패를 기록했다. 일기를 쓰고 편지를 남겼다. 자신의 실패와 좌절을 글로 표현했다. 이것이 치유가 되었다. 감정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졌다. 기록은 반성의 기회이기도 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하고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를 계획했다. 열번째, 그는 미래를 믿었다.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 빛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런 믿음이 그를 지탱했다. 희망은 환상이 아니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현실이었다. 그는 준비했다. 기회가 오면 잡을 수 있도록 자신을 단련했다. 그래서 65세의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처칠의 경고가 현실이 되었다. 영국 정부는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해군 장관으로 복귀했다. 25년 전 실패했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경험이 쌓였고 지혜가 깊어졌다.
과거의 실패가 자산이 되었다. 몇 달 후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사임했다. 새로운 총리가 필요했다. 모든 눈이 처칠에게 향했다. 10년 넘게 광야에서 보낸 그 사람. 수없이 실패했던 그 정치인. 하지만 이제 그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1940년 5월 10일 처칠은 65세의 나이에 영국 총리가 되었다. 인생의 정점에 선 순간이었다. 3부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방법. 처칠이 총리가 된 1940년은 영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 독일군은 유럽 전체를 점령했다. 프랑스가 항복하고 영국은 홀로 남았다. 히틀러는 영국 침공을 준비했다. 런던은 매일 밤 폭격을 받았다.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패배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이때 처칠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는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라디오 연설을 통해 희망을 전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이다. 상륙지에서 싸울 것이다. 거리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이 영국을 하나로 묶었다. 절망 속에서 투지를 불러일으켰다. 처칠은 과거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했다. 갈리폴리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준비 없는 작전은 재앙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번에는 철저히 준비했다.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냈다. 루스벨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했다. 소련과도 동맹을 맺었다. 과거에는 혼자 돌진했다면 이번에는 협력했다. 정계에서 소외되었던 경험도 도움이 되었다. 10년 동안 야당에서 지내며 무엇을 배웠는가? 권력의 한계를 배웠다. 권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국민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총리가 된 후에도 겸손했다. 국민과 소통했다. 폭격을 당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국민과 고통을 함께했다. 책을 쓰며 역사를 공부한 경험도 빛을 발했다. 과거의 전쟁을 분석하며 무엇을 배웠는가? 전략의 중요성을 배웠다. 단순한 용기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전쟁을 과학적으로 수행했다. 암호 해독에 투자하고 정보기관을 강화했다. 기술 개발에 힘썼다. 그림을 그리며 얻은 인내심도 도움이 되었다. 그림은 기다림의 예술이다. 한 붓 한 붓 천천히 그려야 한다. 서두르면 망친다. 전쟁도 마찬가지였다. 성급하게 반격하면 안 됐다. 때를 기다려야 했다. 독일군이 지칠 때까지 버텨야 했다. 처칠은 기다릴 줄 알았다. 인내심을 발휘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법은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다. 처칠은 매번 실패 후에 반성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실패를 낭비하지 않았다. 실패를 수업료로 여겼다.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교훈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실패를 공개하는 것이다. 처칠은 자신의 실패를 숨기지 않았다. 갈리폴리의 실패를 인정했다. 의회에서 책임을 졌다.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신뢰를 얻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을 원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리더십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실패 후에 빨리 일어서는 것이다. 처칠은 넘어진 후 오래 누워있지 않았다. 빨리 털고 일어났다. 자책하는 시간을 줄였다. 다음 행동에 집중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갔다. 실패는 과거의 일이다. 중요한 것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다. 네 번째 방법은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보는 것이다. 정계에서 밀려났을 때 처칠은 작가가 되었다.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실패는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계기다. 기존의 길이 막혔다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처칠은 이것을 실천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실패를 더 큰 목표의 일부로 보는 것이다. 하나의 전투에서 지는 것과 전쟁에서 지는 것은 다르다. 처칠은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았다. 큰 그림을 보았다. 최종 목표를 잊지 않았다. 개별 실패는 큰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실패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이다. 처칠은 혼자 실패를 안고 있지 않았다. 아내와 이야기했고 친구들과 상담했다. 실패를 나누면 부담이 줄어든다. 혼자 감당하려 하면 무너진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일곱 번째 방법은 실패를 유머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처칠은 자신의 실패를 농담거리로 만들 줄 알았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실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패를 가볍게 다루는 능력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여덟 번째 방법은 실패 후에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실패는 쉬는 시간이 아니다. 더 노력해야 할 이유다. 처칠은 실패 후에 더 많이 공부했다. 더 많이 준비했다. 더 열심히 일했다. 실패는 그를 게으르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만들었다. 아홉 번째 방법은 실패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다. 처칠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책이 아니라 실패였다. 실패가 그를 가르쳤다. 겸손을 가르쳤고 인내를 가르쳤다. 지혜를 가르쳤고 용기를 가르쳤다. 실패라는 스승 없이는 성공이라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다. 열 번째 방법은 실패를 이야기로 만드는 것이다. 처칠은 자신의 실패를 역사로 남겼다. 회고록을 썼고 연설에서 언급했다.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이것이 후세에 교훈을 주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경험이다. 이야기로 만들면 의미가 생긴다. 2차 세계대전은 6년간 계속되었다. 처칠은 그 모든 시간을 총리로서 버텼다. 독일의 폭격을 견뎌냈다. 연합군을 이끌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다. 마침내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했다. 유럽의 평화가 왔다. 영국은 승리했다. 처칠은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 직후 총선이 있었다. 국민들은 처칠을 당연히 재선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처칠은 패배했다. 보수당이 대패했다. 전쟁 영웅이 선거에서 졌다. 또 한 번의 실패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좌절했을 것이다. 나라를 구했는데 국민들이 배신했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들은 전쟁 지도자가 아니라 평화 지도자를 원한다. 나는 전쟁에는 적합하지만 평화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70세의 나이에 다시 야당 지도자가 되었다. 6년간 야당을 이끌었다. 그리고 1951년 76세의 나이에 다시 총리가 되었다. 두 번째 총리 임기를 시작했다. 실패 후에 또다시 돌아온 것이다. 이보다 더 극적인 컴백이 있을까? 실패는 그를 끝내지 못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처칠이 두 번째로 총리가 된 나이는 76세였다. 당시 기준으로 매우 고령이었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뇌졸중을 경험했고 청력도 약해졌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이는 그를 막지 못했다. 젊은이들보다 더 열정적이었다.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이 연설했다. 사람들은 나이를 핑계로 삼는다. 나는 이제 늙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다.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많다. 하지만 처칠은 이런 생각을 거부했다. 80대까지 총리로 일했다.
85세에 의회에서 은퇴했다. 90세까지 살면서 계속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다. 나이는 그에게 제약이 아니라 자산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쌓인다. 처칠의 두 번째 총리 임기는 첫 번째보다 더 현명했다. 젊었을 때의 성급함이 사라졌다. 노련함이 생겼다. 판단력이 더 정확해졌다. 나이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다. 세월이 그를 무디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만들었다. 실패도 나이와 관계없다. 젊을 때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실패한다. 처칠은 70세의 선거에서 졌다. 하지만 76세에 다시 이겼다. 실패와 성공은 나이와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자세다. 나이가 많다고 도전을 멈추면 그때부터 진짜 늙는 것이다. 처칠은 노벨 문학상도 받았다. 1953년 79세의 나이에 수상했다. 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받은 상이었다. 정치가가 문학상을 받은 것이다. 한 분야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성취를 이뤘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영광을 얻었다. 늙는다는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지 정신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다. 처칠의 몸은 늙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젊었다. 호기심이 살아 있었다.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다. 도전하려는 용기가 있었다. 이것이 진짜 젊음이다. 육체의 나이가 아니라 정신의 나이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무기력해진다. 할 일이 없어지면 삶의 의미도 사라진다. 하지만 처칠은 달랐다. 85세의 의회에서 은퇴한 후에도 활발히 활동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손님을 맞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산적이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처칠은 90세에 세상을 떠났다. 1965년 1월 24일이었다. 국장으로 치러졌다. 왕과 여왕이 참석했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애도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마지막 작별을 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위대한 여정이 끝났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가 성공보다 많았다. 학교에서 낙제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선거에서 지고 전쟁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번 일어섰고 매번 도전했다.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실패가 많았기에 성공도 위대했다. 나이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처칠이 이것을 증명했다. 65세에 총리가 되고 76세에 다시 총리가 되고 79세에 노벨상을 받았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젊음을 숭배한다. 젊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다. 많은 위인들이 나이 들어 성공했다. 처칠만 그런 것이 아니다. 넬슨 만델라는 76세에 대통령이 되었고 마더 테레사는 평생 가난한 이들을 돌보다 79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나이는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젊을 때는 체력이 있지만 경험이 없다. 나이 들면 체력은 약해지지만 지혜가 생긴다.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젊으면 젊은 대로, 늙으면 늙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처칠은 젊었을 때 전쟁터를 누볐다. 말을 타고 적진을 돌파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는 책상 앞에서 전략을 짰다. 방식은 달랐지만 기여는 같았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의 기여가 더 컸다. 경험과 지혜가 단순한 용기보다 가치 있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를 핑계 삼지 마라. 젊든 늙든 실패는 찾아온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다. 포기하는가 아니면 다시 일어서는가. 처칠은 항상 일어섰다. 90세까지 싸웠다.
생의 마지막 날까지 열정을 잃지 않았다. 오부 열정을 지키는 구체적 방법. 처칠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자. 첫째, 작은 성공을 축하하라. 처칠은 큰 실패 속에서도 작은 성공을 발견했다. 책 한 권을 출간하고 그림 한 점을 완성하고 연설 하나를 성공적으로 마칠 때마다 스스로를 격려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이 된다. 둘째, 루틴을 만들어라. 처칠에게는 엄격한 일과가 있었다. 아침에 침대에서 서류를 보고 점심 후에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는 다시 일했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실패로 혼란스러울 때도 루틴은 변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를 지탱했다. 셋째, 몸을 움직여라. 처칠은 산책을 즐겼다. 정원을 가꾸고 벽돌을 쌓았다. 육체 노동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 머리만 쓰면 우울해진다.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나아진다. 실패 후에는 특히 운동이 중요하다. 땀을 흘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넷째, 취미를 가져라. 처칠에게 그림은 치유였다. 정치가 힘들 때 그림이 위안이 되었다. 하나의 분야에만 매달리지 마라. 다양한 관심사를 가져라. 한쪽에서 실패해도 다른 쪽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인생을 여러 바구니에 담아라. 다섯째,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라. 처칠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다. 아내, 친구들, 동료들이 그를 지지했다. 혼자서는 실패를 이겨낼 수 없다. 사람이 필요하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여섯째, 기록하라. 처칠은 방대한 양의 글을 남겼다. 일기, 편지, 회고록, 역사책을 썼다. 기록은 치유다.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실패를 기록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 일곱째, 유머를 잃지 마라. 처칠은 위트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농담을 했다. 자신을 비웃을 줄 알았다. 유머는 절망을 이기는 무기다. 웃을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실패를 너무 심각하게만 받아들이지 마라. 여덟째, 독서하라. 처칠은 평생 책을 읽었다. 역사책, 전기, 소설을 탐독했다. 책에서 지혜를 얻었다. 과거의 위인들도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받았다. 실패할 때일수록 책을 읽어라. 책이 길을 보여줄 것이다. 아홉째, 목표를 명확히 하라. 처칠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영국을 지키는 것,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었다. 이 목표가 그를 이끌었다. 실패에도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 목표가 있으면 길을 잃지 않는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고 목표는 여전히 저 앞에 있다. 열째, 자신을 믿어라. 처칠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모두가 그를 비난해도 스스로를 믿었다. 이런 자신감이 그를 지탱했다. 실패하면 자신감이 무너진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처칠의 명언을 다시 떠올려 보자. 성공은 실패에서 실패로 이동하되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실패는 피할 수 없다. 누구나 실패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에 어떻게 하느냐다. 포기하는가 아니면 계속 도전하는가. 열정을 잃는가 아니면 열정을 유지하는가. 열정이란 무엇인가? 불타는 욕망이 아니다. 조용한 결심이다. 비 오는 날에도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힘들어도 계속하는 것이다. 화려하지 않다. 극적이지도 않다. 그저 묵묵히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열정이다. 처칠은 말했다. 성공은 최종적이지 않고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다. 이 말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성공해도 끝이 아니고 실패해도 끝이 아니다. 인생은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이다. 계속 걷는 것이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패한다. 시험에서 떨어지고, 면접에서 탈락하고, 사업에서 망한다. 사랑에서 버림받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에게 실망한다. 이런 실패들이 우리를 짓누른다.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 다시는 도전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처치를 보라. 그는 우리보다 더 많이 실패했다. 더 크게 넘어졌다. 하지만 매번 일어섰다. 먼지를 털고 다시 걸었다. 90세까지 싸웠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다. 이것이 희망이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다. 여러 번 실패해도 괜찮다. 지금 바닥에 있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열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조금씩이라도 나아가는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배움의 기회다. 성장의 계기다. 처칠처럼 실패를 받아들여라. 실패에서 배워라. 실패를 딛고 일어서라.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쓰지 않은 장들이 남아있다. 처칠은 우리에게 말한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것이 그의 메시지다. 이것이 그의 유산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힘들 때마다 이것을 떠올려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열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다. 계속 도전한 사람들이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실패는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것을, 열정을 유지하면 언젠가 성공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실패가 있을 것입니다. 좌절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처칠처럼 일어서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당신의 성공은 실패 너머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